안녕하세요. 저는 앵콕 영어 원장 신유철입니다. 저는 최근에 쳤던 삼각성고 중간고사 관련해서 총평과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1, 2가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9문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과서 1, 2과 때 다른 학교들은 거의 본문만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문법이 들어가든가 교과서에 있는 문법. 그러니까 삼각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 본문 뒤에 문법을 Discovering Grammar인데요. 그거가 들어가는 데는 뭐 일반적이지만 그 뒤에 있는 조그만한 After You Read라고 그거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이 지역에는 없어요. 근데 삼각성고는 이게 좀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이외의 부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찌 보면 애들이 좀 무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지금 9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문은 8개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중에 41, 2번은 지문은 1개인데 문제가 2개거든요. 아이고 안 보여. 문제가 2개거든요. 그래가지고 9문제지만 지문은 8지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당연히 뭐 뒤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인데요. 총 30문제였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30문제 중에서 특징적인 거는 교과서가 많은 거죠. 교과서가 16문제 선택형으로 서술형이 4문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8문제, 서술형이 2문제였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좀 하면 웬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쉬워서 그런지 교과서가 적게 나와요. 거의 한 6대4의 비율로 모의고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수가 8문제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보다 교과서에 좀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난이도인데요. 저는 뒤에서 문제를 총평 및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좀 쉬웠어요. 네. 이게 거의 말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변수도 있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중하 정도였고요. 근데 학생들 체감은 아마 중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시험이고 그 긴장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전에 영어에 대한 실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제자들은 좀 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학생들 체감은 한 중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평을 할 건데요. 지금은 총평을 하면서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자료를 올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실제 수업에서 제자들이랑 이 자료를 통해서 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이 이제 시험 범위 나와 있던 거고요. 오른쪽이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본문, 이게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겠죠.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텍스트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영상을 보다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도 이걸 좀 봐야 되고 이 분석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고 메일로도 드릴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띄워놓은 거지 이 글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잘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이 실제 시험 문제에 적용된 부분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대로 나온 겁니다. 변형 없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변형이 되었다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은 이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파란색이다를 신경 쓰시면 돼요. 그대로 나왔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앞으로 가면 역시 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칠 때는 제가 분명히 그전에도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외우면 잘 친다. 당연히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뭐 잘 안 외울 것 같지만 의외로 잘하는 애들일수록 더 꼼꼼히 외워요. 어설프게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보니까 알겠다 싶어서 몇 번 보고 시험을 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 치고 1등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도 변형이 좀 심하게 되는 학교도 얼추 외워야 어디서 변형되는지를 바로 파악하기 때문에 역시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나서 변형이나 혹시라도 꼬아놓은 거에 손가락 닿으면 혹시나 외워놓고 변형이나 혹시라도 꼬아놓은 부분을 눈치를 채는 거지 그냥 실력으로 풀면은 지금 50분 동안 제가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은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 쉽다 어렵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못 풀면은 이거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렸어요. 그래도 50점 맞았어요? 50점이죠. 맞잖아요. 영어 실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외워서 8, 90점 나왔습니다. 그럼 8, 9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믿고 자만해서 제대로 안 보다가 그냥 옛말에 틀린 거 없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네. 특히나 삼각상고 영어는 외우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고 나서 변형과 꼬아놓은 부분을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히 외웠는지가 결정적인 변수였어요. 여기 보면 방금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그냥 한 단어 이거 그대로 나왔고 원래는 try인데 tried 된 거고요. 여기도 is인데 are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거저준 거죠. 그러니까 좀 외웠던 애들은 빨리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6점짜리였어요. 이게 서술형이고 100점 만점에 6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등급이 뭐 2, 3점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등급이랑 2등급 구간이 있을 거고 2등급이랑 3등급 구간 그 다음에 3등급이랑 4등급 구간이 있겠죠. 당연히 4등급이랑 5등급 구간도 있고 그 경계점은 0.5점, 0.1점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촘촘하게 운 나쁘게 촘촘하게 되면 0.1점 차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렇게 되는 겁니다. 6점이면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내신에서. 그래서 충분히 외웠다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실력으로 풀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봐도 쉬운데 쉬워 보이죠. 근데 실제 시험 치는 그 상황에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게 자기 맞는지를 흔들려요. 그러니까 외워서 몸에 배이게 하는 거죠. 그 학습 내용을.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빨간색 또 보이시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제 시험 본문입니다. 시험 범위 있었던 이게 요 본문이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그대로 쓰라고 나왔어요. 그대로 외웠으면 거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파란색에 빨간색 보이시죠? 얘도 보이시면 얘도 좀 파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실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는 모의고사 40번인데요. 이 40번 부분이 그대로 문제로 나왔어요. 그대로 변형도 없이. 그러니까 이 글을 어느 정도 외웠더라도 그냥 바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이것도 보세요. 해석을 안 줬어요. 원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줍니다. 근데 지금 해석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외운 거를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휘를 주었지만 이게 얼추도 아니다. 그냥 제대로 외우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걸 어디서 조립해야 될지 시간이 그냥 1분, 2분 그냥 이런 거죠. 아, 이게 어디가 어디지? 하는 순간 10초, 20초, 30초, 40초, 1분, 2분, 3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주세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외웠다. 그러면 버벅대서 틀리거나 아니면은 맞추더라도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암기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소한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를 삼각상고 제자들이 본다면 좀 찔리겠지만 이런 애들 많았을 겁니다. SE로 적어야 되는데 ES로 적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form이 있어요. form, 형성하다. FORM이거든요. 근데 from, FROM으로 적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거 철자 바꿔 적어가지고 실컷 열심히 공부해놓고 그냥 스펠링 바꿔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아쉬운데 원래 여기서는 around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시험 문제에서는 around가 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운 거를 빨리 적어야 되니까 아싸 그런 거죠. 내가 외운 게 바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외운 걸 쫙 적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기에 around가 없어요. 틀리는 거죠.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감점인지 그렇지만 일단 거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around란 말이 안 적혀 있는데 내 기억에는 around가 있으니까 이 시험 시간에 대한 압박과 이 시험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around를 적어서 틀리는 거예요. 다 적어놓고 제대로 다 적어놓고 없는 단어 적어서 틀린 겁니다.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제가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건 짜증이 나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부끄러워야 된다고. 당연히 이럴 거예요. 맞춘 학생들은 저걸 왜 틀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틀린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쉽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요. 지금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충분히 외워서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소하게 틀린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around가 없는데 around 저거 틀렸다면 화가 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짜증이 나야 돼요. 그때 왜 그랬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틀려요.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2학년도 4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3학년에 1학기 2번 시험이고 그 남은 시험을 위해서라도 사소하게 틀린 거는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제가 너무 사실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공간에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새벽 1시인데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지금은 수업을 다 끝내고 이제 새벽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약간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 범위 내에서 중요도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험 범위에 보면 여기 after you read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소해 보여요. 그리고 이 그래머도 그러니까 본문 교과서랑 모의고사의 본문을 내가 외워야지 정신이 팔리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보여서 이거를 잘 안 보고 시험 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조교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인학습 시간에 조교쌤이 있는데요.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 두 부분을. 그러니까 수업 설명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줘서 외우라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선생님 이거 본문 외워야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삼각상고에서 이렇게 after you read나 discovering grammar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뭐라고 어디서 뭐가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죠?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서 중요도를 따지는 거는 어리석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특히나 삼각상고는 범위가 좁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왼쪽은 교과서 2과 문법이었고요. 보이시겠지만 빈칸 해놨죠. 이건 제가 애들한테 빈칸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 부분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작년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도 나오고. 근데 올해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어를 해석도 있죠. 아까 해석 없다. 아까는 해석이 없었잖아요. 아까 여기서도 해석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줬죠. 거저 맞추라고 준 겁니다. 사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안 본 애들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원래는 이 교과서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두 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그런 선택형 문제였어요. 근데 매년 삼각성고는 이것을 영작할 수 있는 거. 실제 문제가 아니라 변형해서 영작할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던 애들은 쉽게 맞췄어요. 근데 이게 이 자기 생각에 중요치 않아 보여서 안 했던 애들은 틀리는 거죠. 실컷 공부 다 해놓고 이거 한 10분만 했으면 다 했을 텐데. 아쉽죠.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학생한테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긴 한데 명심해야 됩니다. 중요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 중요 문제만 찝어주면 안 돼요? 신도 아니고 범위도 짧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중요 문장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중요 문장만 알려주면 학생이 중요 문장과 더불어 다른 문장도 공부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것만 보겠죠. 틀리는 겁니다. 공부 똑같이 실컷 많이 해놓고 점수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 개 더 있죠. 이거는 이 After You Read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 그게 아니었어요. 교과서 본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조그맣게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문제짜리로 나왔어요. 두 문제짜리로. 이 6점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입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맞추라고 준 거죠. 글도 쉽거든요. 근데 본문에 비해서 After You Read가 짧고 간단하고 대놓고 말해서 만만하니까 제대로 안 본 거죠. 틀리는 거예요. 자, 당연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제 기준엔 쉬웠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23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23번은 아주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거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4번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그 출제 선생님의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 봤지만 23번이랑 24번은 의도해서 좀 객관식이지만 선택형이지만 어렵게 내서 100점을 100점 방지용으로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점 방지용을 서술형으로 내는데요. 이번 삼각상고 시험에서 저기 서술형은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다 서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외웠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의 난이도를 중하로 했던 게 이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노골적이죠? 네. 누가 외워도 소용없다고 했던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외워도 소용없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설명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중간고사 치면 내 말만 듣게 될걸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랑 다 1대1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시험지를 제가 이 분석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확인했던 거는 딱 한 가지죠. 역시 외워야 되는구나 이게 되겠죠. 그리고 외우는 게 나쁜가요? 좀 부족한 친구가 시험을 잘 치려면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거죠. 근데 언제 영어 실력을 올리고 있죠? 지금? 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늦었죠? 지금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실력을 올리기 위해 올릴 수는 있지만 이제 또 기말고사인데 언제 또 영어적 실력을 늘리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게 아마 자기가 가진 실력을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관건은 이제 본문을 제대로 암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미친듯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학부모님들이겠죠. 학생들도 있겠지만 깜지라고 아시죠? 깜지. 네, 저는 잘 알아요. 깜지. 그러니까 종에다가 미친듯이 막 적는 거죠. 깜지 만들듯이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연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외우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외우기는 일단은 정확한 구조와 문맥을 파악하고 변형까지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 많습니다. 3월 될 때부터 갑자기 자 외우자라고 하고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외우자라고 하고 그런 데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원 있다가 우리 학원 제 수업 들어오러 오는 학생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독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문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흐름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꼬아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해야 그리고 이제 암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라도 깜지 쓸 때처럼 아니면 다른 학원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아나무인식으로 외우게끔 하는 식으로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업이 돼서 얘기한 것 같네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약간 좀 오반스럽게 얘기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라도 어필만 제대로 돼 있다면, 어필만 제대로 되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1학기 대비 전력에는 수학지를 좀 추가를 했어요. 수학지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수업 내용 확인 시험지입니다. 당연히 수업 내용을 확인을 그전에도 했죠. 그전에는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랑 1대1로 해석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요. 수학지를 하면서 해석 테스트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파악을 하고 어휘, 문장 구조, 문법, 문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워크북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좀 준비가 되면 조교 선생님이랑 1대1로 영어를 두고 조교쌤의 해석이랑 문장 구조, 문맥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조교 선생님은 대학생이시고 학교도 괜찮아요. 이게 비교가 될까봐 이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학력도 되게 좋으시고 다 오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본문을 얼만큼 학습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요. 당연히 어휘 시험도 저는 필기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필기 시험을 치고 마무리는 조교 선생님이랑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좀 부족한 친구들은 좀 더 촘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잘하는 제자들도 한 번씩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요 시스템을 도입을 이번 기말부터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각상고 제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2학기는 주 1회분만 합니다. 1학기 때는 화면이 잘려서 1학기 때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신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해요. 주 1회만 하기에는 당연히 이제 최소 1회를 따로 불러서 보충을 하겠지만 일단 수업 자체를 주 1회로 하기에는 고등학교 내신의 어떤 익숙해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만 주 2회를 하는 거고요. 2학기 때는 주 1회로 하고 최소 하루를 더 오는 걸로. 그래서 아마 지금 삼각상고는 1학기 동안에는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는 다양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시간대는 다양한데요. 근데 이제 2학기부터는 평일에도 수업을 열고 해서 주 1회 그리고 최소 하루는 보충을 하러 오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주 2회죠. 실질적으로는 주 2회입니다. 하지만 수업료는 주 1회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얼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어필이 되고 뭔가 설득력이나 신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를 하나의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다른 학원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저에게 맡길 타이밍이 아니시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한번 저를 좀 염두에 두시는 제가 아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자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나 영어적 실력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고생하고 같이 버티는 그런 그런 열정이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도 제자들이랑 새벽까지 공부했거든요. 네. 당연히 학원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카톡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각자 공부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애들이 뭐 새벽이라도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 있으면 바로바로 주고, 그리고 통화도 하고, 이건 이런 거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새벽 한두 시라도 쌤 이거 모르겠어요, 쌤 이 자료 좀 더 주세요, 이거 딴 거 좀 더 없어요, 이러면 바로바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새벽까지 함께 있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시대입니다.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전화 말고는 없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랑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 카톡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애들 모르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참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또 밤낮 없이 이렇게 애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고맙죠, 이런 기술들이. 네, 너무 쓸데없이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언제든지 뭐 상담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아니면 뭐 학원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에게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열심히 상담하고 꼼꼼히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맡겨주시는 학생들,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말 분석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